안녕하세요. 모두수 정태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30기 소방간부 후보생 소방학개론 총평하고 간단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수업을 하고 지금 남아서 마지막에 조금 수업을 해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지금 좀 안 좋은데 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해설은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게시판에 뭐 질문을 좀 주셔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안 줬는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제 모두수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다 일일이 답변 달기가 힘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강의는 간부 후보생 시험이지만 이 강의를 보는 대부분은 지금 3월 말에 있는 소방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선별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하시고,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말을 하면, 총평은 무조건 문제는 기본적으로 쉬웠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하고 약간 쉬웠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느낌은 뭐냐면, 문제는 쉬웠지만 현장에서 이 시험을 쳤던 친구들이 100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또 한마디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우리 실강 애들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인강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준 친구들도 100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가서 다른 과목과 동시에 쳤을 때 100점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00점 받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한 몇 개 정도 틀리는 게 정상이었냐라고 보면, 물론 다른 과목을 잘 보고 소방학을 조금 못 보면, 조금 못 봐도 합격할 수 있겠지만, 소방학 개론만 두고 봤을 때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려야 합격을 위한 어떤 필수 요건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틀리면 학개론은 어느 정도 쏘쏘했다. 근데 4개부터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과목을 조금 더 잘 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총평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 이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실강들 친구에서 보면 내가 봤을 때 알고 있는 지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보다는 기본적으로 실력이나 아는 게 조금 더 많아, 누가 봐도. 근데 시험에 약간 평균적으로 조금 쉬워지게 되면, 일정 이상의 능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뭐야? 실수를 누가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쉬워질 때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 실수하면 실력보다 그게 더 훨씬 더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 약간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로 실력 차이가 안 생겨. 이때부터는 실수하지 않느냐가 합격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긴장하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틀리면 어느 정도 필기 합격에는 선방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 정도 봐지고,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간부부생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소방사도 이 정도로 쉽게 나올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다만 개인적인 내 사견은 간부부생은 계속 최근에 지역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선택 과목이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우리 소방사 시험은 요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25문제 중에서 어차피 20문제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하고 기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건 틀림없어. 거의 몇 문제만, 한 5문제 가지고 사실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20문제는 역시나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이번 간부 후보생 문제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약간 아리까리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약간 헷갈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좀 질문을 많이 했던 건 5문제 추렸습니다. 그래서 간부 후보생 3번 문제, 6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21번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이 좀 질문을 많이 했고, 묻는 포인트도 조금 달라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받았던 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말했던 이 3번 문제, 그러니까 3번 문제를 과연 네가 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어떻게 시험장에 갔는데 목조 건축물 화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냐. 근데 굉장히 좀 슬픈 얘기는 이 문제 똑같은 게 다음 주에 나올 매운맛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야. 조금 더 빨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도 아마 똑같이 나왔을 거야. 이 언어 책에서 발췌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명한 책에서 발췌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데, 일단 우리가 뭐 문제를 풀든 안 풀든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안 배운 내용에 맞닥뜨려졌는데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가 가서 목조 건축물 화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야. 화재의 뭐라고?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무염 착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유염 착화, 발염 착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출하, 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최성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연소, 낙하. 이렇게 해서 감태기로 가는 요 순서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다란 말이지. 그리고 출하를 기점으로 해서 뭐라고? 여기가 전기, 여기가 후기라고 부른다.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였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지금 목조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죠. 내화구조 건축물에 관한 내용들은 뭐라고? 초기, 뭐라고? 성장기, 그 다음 뭐라고요? 최성기, 또 뭐라고요? 감퇴기 혹은 감쇄기, 이렇게 4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눠서 풀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다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 거지. 연기의 색이 뭐라고? 백색에서 뭐라고? 흑색으로 변하고 있다.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하고 있고, 계급부가 파괴되면서 공기가 공급되면서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대입했을 때 이게 목조 건축물이 아니라 내화구조 건축물로 대입했을 때 어느 시기를 표현하고 있냐는 거야. 누가 봐도 이게 성장기를 표현하고 있다. 백색에서 흑색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성장기를 표현하는 시기거든. 근데 여기에는 성장기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용은 이 성장기와 가장 유사한 시점을 찾는 게 이 내용의 문제의 포커스였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은 배웠거든.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야? 라고 얘기하니까 출하부터 혹은 발화, 화재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부터 도달했을 때 언제? 플래시 오버까지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기본적으로 불렀던 거야. 그건 뭔지 모르지만 답은 일단 최성기 앞에 부분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최성기 앞에 부분. 그래서 5번은 탈락될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고, 너무 앞쪽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성기 앞부분이니까 아마 이 부분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야. 왜? 발화라는 게 화재로부터 도달할 거고, 이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니까 성장기라고 부를 거고, 최성기 전까지 단계를 얘기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맞다는 얘기지. 근데 3번을 많이 찍었을 거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발화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출화, 우리가 어느 정도 불길이 돈다라고 화재라고 부를 만한 단계에 도달한 시점, 그때부터 성장기를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촌을 만약에 찍는다고 얘기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느낌. 성장기에 가장 가까운 느낌을 목조 건축물에서 찾는 다음에 어디에서 찾아보겠니? 라는 느낌으로 좀 찾았다면 답을 4번을 좀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요만큼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목조건 이게 성장기인 건 알았다. 근데 이게 내화구조하고 목조하고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차이점은 있겠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다. 이름을 달아놨겠지. 하지만 실내 건축물 화재 자체가 그러면 다 차이점만 있고 공통점을 얻겠냐는 거야. 당연히 공통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찍었을 때 만약에 사기변이 4번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어떤 루틴을 풀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문제를 푼다면 이런 루틴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 갖고 시기적으로 찍으면 최성기보다는 좀 앞에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발화라고 얘기하는 게 화재라고 부를 만한 단계에 도달할 단계인데 그때부터 보통 목줄은 좀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루틴대로 약간 푸는 습관들을 조금 가졌으면 4번을 찍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도 무조건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풀어야 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100% 통용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틀릴 가능성보다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이십니다.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그죠? 이번 주에 나오나요? 다음 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전 과정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조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6번 문제를 많이 물어봤고 문제를 사실 못 풀었다기보다는 맞춘 친구들도 질문을 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시험장에 갔어. 그럼 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냐? 자, 기본적으로 갔는데 프로페인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 원소 방정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봤던 얘기죠. 근데 요게 문제가 요지가 뭐냐? 옛날에 기출에도 간부부상 이런 게 나왔었어. 이게 한 방정식 갖고 여러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맞춘다는 것도 중요하지 뭐야?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돼. 왜냐하면 이것도 따로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따로 계산해 이것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시간 소비가 많이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딱 봤는데 내가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내가 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풀었단 말이죠. 이렇게 인지하고 풀고 계수 맞추기 작업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호 3, 4라고 우리가 계수도 맞췄다고 물을 거란 말이죠. 근데 1번부터 딱 왔는데 선생님 1몰을 완전 연소하면 약 72g의 물이 생성된다고 적혀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원자량을 안 주어진 거야. 그럼 약간 헤딩 띵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내가 그때 심화 기출할 땐가 근데 그때 얘기했거든. 여러분들이 조금 외울 수 있으면 원자량을 조금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기본 강의 때는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똑같아. 근데 자세히 봐. 이런 문제가 몇 번도 있냐면 3번도 이렇게 있는 거야. 또 g이 나왔다는 거 원자량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건 무조건 나중에 풀어야 돼. 이게 처음 풀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원자량을 인지하지도 못고 헷갈리고 띵 한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답 안 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이게 화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방학을 물어보고 싶은 건데 원자량 값을 외워야만이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건 출제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한 개가 나왔으면 좀 덜했어. 근데 이게 몇 개야? 2개가 나온 거야. 그럼 반드시 원자량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무 부담스럽거든. 아마 답은 이런 1, 3번에서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내 얘 근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이런 질량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몰수 갖고 푸는 걸 먼저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시간을 줄이는 가장 1순위라는 얘기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용에서. 그래서 당연히 2번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 프로페인을 0.5몰 완전 연소하는데 산소가 2.5몰이 산소가 필요하다. 왜? 여기가 뭐라고? 1대 5의 비율로 갈 건데 그럼 0.5라면 얼마라는 얘기야? 2.5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맞을 것 같다라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페인 1몰을 완전 연소하는데 약 공기가 23.8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케이 가서 보면 자, 이런 내용을 나왔네요. 자 원래 프로페인 1을 지금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는 얼마가 필요한데 5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공기는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거든. 근데 공기의 조성비에서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 21% 있다고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공기가 얼마 있을 때 100이 있을 때 산소가 얼마가 있는 건데 21이 있는 건데 지금 공기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산소가 얼마 있는 거라고? 5가 있지. 아까 말했잖아. 1 있을 때 산소가 5가 필요한데 그때 공기가 얼마 필요하냐 그랬으니까 여기 5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계산해보면 21, x는 얼마? 500이 되고 x는 21분의 500이 되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23.8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몇 번 문제도 맞다고? 4번 지문도 맞다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한번 가보니까 몇 번 지문? 5번 지문도 기본적으로 뭐라고?
몰수 갖고 푸는 거잖아. 그럼 풀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5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아까 물어봤던 게 이 원자량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5번 지문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다라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 한번 가볼게요. 프로페인을 0.5몰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질소의 양을 공기의 양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뭘 물어봤다고요? 질소의 양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가볼게요. 어디까지는 똑같을 거냐면 이런 내용이겠죠. 첫 번째, 1대5의 비율로 반응할 건데 1대5의 비율로 반응할 건데 프로페인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0.5니까 산소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2.5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럼 산소가 2.5가 필요해. 근데 이게 뭘 보고 확인할 거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 79가 필요하다 그랬거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걸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뭘 가질 수 있는 바로 공기를 찾는 거야. 공기를 찾습니다. 공기를 찾아서 공기 중에 누가 질소가 79니까 0.79를 계산해 주면 결과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프로페인이 0.5일 때 2.5만큼 산소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공기가 100이 있을 때 산소가 얼마? 21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산소가 얼마가 있을 때? 2.5가 있을 때 그때 공기는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21x는 얼마? 250이 됩니다. 250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해봐. 얼마 정도 돼야? 11.2 정도 나온답니다. 11.2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계산한 요게 무슨 값인 겁니까? 지금 무슨 값이에요? 공기값이잖아. 공기값. 이건 계산한 게 공기값이야. 그럼 공기가 얼마? 지금 11.2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누가 질소가 79% 했다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0.79를 곱해주면 지금 질소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나나요? 7. 얼마 정도 나와서? 9.4 정도 아마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9.4 정도 아마 답이 나왔을 거라고. 계산해보면 9.4 정도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안 풀고 바로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도 돼. 기본적으로 공기가 100 있을 때 산소가 21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질소가 얼마 있을 때? 79가 있을 때 산소가 21이 있다.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친구들이. 못 받아들이면 한번 커쳤다가 다시 공기가 100 있을 때 질소가 79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안 돌아가고 바로 뭘로? 질소 얼마? 질소 79고 산소가 얼마? 21이 있을 때 질소가 X가 있고 그때 산소가 얼마? 2.5가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 21X는 얼마? 2.5 곱하기 79.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답은 결과론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마 9.4 정도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서 한번 거쳐도 되고, 나 이 비례식이 납득이 되면 바로 가는 게 좋고, 납득이 안 되면 한번 거쳤다가 가면 되겠죠. 이 얘기지. 그래서 답은 금방 이게 틀렸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5번이 나올 건데, 자, 묻고 싶은 내용이 이거지. 실제 시험장에 갔다. 야, 내가 원자랑, 나 네 기본 강의 들었는데 안 외워도 된다며. 안 외워도 되게 문제는 일단 만들어 놨다.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교수들이. 이게 지금 화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할 건데 원자량 값까지 외워야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걸 물어보고, 원자량을 외웠다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만. 풀판이 이렇게 적혀 있죠. 아까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놨으니까 1호 3, 4니까 지금 물이 얼마만큼 생성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프로판 1몰이면 산소가 몇 몰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수증기가
4몰이 나와야 돼. 수증기가 4몰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얘의 분자량이 얼마야? 18입니다. 18. 맞죠? 18분의 뭐 한 개? X 한 개 4몰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뭐야? 18 곱하기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72g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똑같은 루틴으로 얘도 풀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원자량 값을 외워야 된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부담스러워했다. 확실한 데서 답은 주려고 노력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뜬금없이 조금 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맨날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구하라는데 갑자기 질소 구하라고 약간 좀 당황했다.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얼마만큼 있는 비율을 가지고 그걸 찾으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질문이 많았던 게 이제 18번입니다. 18번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뭘로 풀으라고? 국어력으로 풀어야 된다가 지금 이 내용의 요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내가 강의한 걸 돌려봤습니다. 역시 내가 보라고 얘기했고 승진 시험 같은 데서 좀 잘 나온다고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말을 했던 부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던 건 뭐냐면 재난, 재해를 일으키는 키워드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그 4M이 뭔지는 정확하게 외워둬라. 미스가 오답이다. 이런 내용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란 얘기야?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있고 머신 뭐 때문에? 기계. 기계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적혀 있거든. 매너가 아니라 뭔 얘기야? 미디어죠. 매체 때문에 일어난다. 미디어 매체 때문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매니지먼트 뭐라고? 관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요 4개는 일단 외워야 돼. 그 다음부터는 구구력으로 가는 거야. 구구력으로. 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4개 중에 하나를 지금 꽂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기계 설비의 설계상에 결함이 생겼대. 뭐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야. 이 4개 중에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결함. 기계 때문에 일어났겠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다고? 머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이건 머신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머신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기계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하죠. 관리적 요인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매니지먼트를 얘기한 거거든. 이게 아니구나, 지금. 지금 머신 때문에 구글에 가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환경적 요인에 속한다. 이렇게 죠. 작업 환경적 요인. 여러분들, 내가 미디어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요건 사람이고요. 요건 기계고요. 내가 미디어는 뭐라고? 내가 매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작업 환경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면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작업 정보, 작업 환경. 기본적으로 이게 매체라는 게 뭐냐면 인간하고 기계를 연결하는 지금 연결고리가 매체라는 뜻이잖아. 그 얘기는 인간이 그 기계,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그 환경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미디어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연결고리로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잘 모르는데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뭔가 정보가 부적절해서 뭔가 내가 사고가 났을 것 같아. 뭔가 작업 환경적 요인. 이걸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역시 이게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관한 내용이냐? 그렇다. 갸우뚱. 가보겠다. 표준화의 부족이래. 뭔가 표준화의 부족이래. 뭔지 잘 몰라? 표준화의 부족인데 인적 요인에 의한 거. 인적 요인이 누구야? 맨 아냐? 뭔지 모르지만 표준화의 부족이 민적 요인은 아닐 거야. 너희는 느낌상 뭘 것 같아, 이게? 매뉴얼에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가? 미디어 같지만 이건 사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머신에 속하는 겁니다. 머신에. 이게 지금 특이해 보여서 되게 내용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답은 확실하게 인적 요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문제를 준 거거든. 느낌 뭔지 알겠지? 이게 답은 오답을 확실하게 그려준 거거든. 이걸 미디어에 그렸으면 조금 진짜 외우라는 뜻인데 국어력을 한번 가봐라. 심리적인 이유래 뭔가 재해가 생긴대. 뭐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요인은
인적 요건 아니야. 사람이 뭔가 사람이 막 긴장하고 이런 건 다 심리적인 부분들은 다 사람 때 이게 작업 환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맨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지.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소구법을 내가 적용한다면 야 이게 완전히 깔끔할 수는 없는데 구구력적으로 얘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소고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물론 우리가 하나도 몰랐던 건 아니고 1번을 기반으로 해서 4개 중에 어디 하나를 때려 맞추려고 지금 한단 말이지. 때려 맞추려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현장에 아마 이게 바로 안 풀렸으면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지만 약간 국어력, 우리가 얘기했던 잘 모르는 국어력으로 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3번하고 6번 같은 경우 둘 다 틀리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정도로 맞출 수 있는 힘은 있어야 시험이 조금 더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한 3개 깔렸을 때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대충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맞추는 작업에서 한 문제 정도는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십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고득점으로 갈 것 같아. 근데 둘 다 틀렸어. 그래 상관없어. 그래도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절대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수가 없어야 돼. 근데 실수까지 가면 3개까지 갈 거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내가 봤을 때 지금 3번 문제하고 요 문제가 가장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책을 조금 더 넣어야 돼서 다음에 조금 더 두꺼워지겠네. 근데 문제 자체는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 갖고 약간 때려 맞출 수 있게 충분히 저는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생각이지.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근데 맞춘 친구들을 많이 봤을 때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거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죠. 4번이 아니라 그죠? 3번이었죠. 이게 4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늘렸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내용이라서 사실 설명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문제 줘서 내가 기본 강의부터 얘기했던 뭐라고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 각하인 소방청장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또 어떤 친구가 내 수업을 들었는데 야 국방부령 처음 봤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내가 분명히 물론 그 친구가 기본 강의만 듣고 이제 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임 규정 자체가 간부 후보생에서 나오면서 대통령령, 행안부령,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국방부령이 나오는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탐색 구조본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게 누가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한다까지 내용도 한번 확인 한번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질문한 내용은 이 얘기인 것 같아. 선생님,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말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번 지문이 지금 재난관리법을 벗어난 조문이거든. 이게 나왔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것도 그럼 법률을 따로 봐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다가 안 봐도 될 것 같다. 위협적인 지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답은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아주 확실한 데서 걸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지문 4개가 다 익숙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은 한두 지문밖에 없었지만 확실하게 그 안에서 답은 걸어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계속 강조를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지문만 정확하게 익숙해져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지문을 좀 질문을 하셨는데, 자, 21번은 뭐 때문에 물어봤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건 답을 맞춘 경우는 많아. 근데 질문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기했죠. 소방시험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동의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강의 얘기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거든. 이게 인하점, 발하점, 착화점 이런 얘기하면서 연소점 얘기할 때 이 점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라고? 온도를 뜻한다. 그래서 발하점이나 발하 온도나 같고 또는 착화점이랑 같은 말로 쓰인다라고 얘기했고 인하점이나 인하 온도랑 같은 말로 취급한다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동의어가 만약에 흔들렸다면
망설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파라핀계의 탄화수소가 분자량이 크대. 분자량이 크면 이게 물어봐. 발화점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 하나도 안 헷갈렸을 것 같아. 발화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낮아진다고 이렇게. 근데 발화점을 적어놨다. 여기에서만 발화점이라고 안 적고 뭐라고? 발화온도라고 적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발화온도, 불이 난 온도야. 분자량이 커. 열이 많이 나오겠지. 그럼 발화온도는 높아져야 돼. 이렇게 상상했다기보다는 그 친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내용을 추론한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미 동의어로 일단 교수님들이 이렇게 착착착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발화온도가 발화점을 표현한다. 그럼 여기는 발화점이라고 썼다가 왜 여기는 발화온도라고 썼냐? 헷갈리라고 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헷갈렸다라는 거지. 이제 이게 헷갈리면서 뭐가 헷갈렸냐면 또 이걸 물어봤다고. 발화지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발화지연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어. 학생들이 이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답이 없다고 느낀 거야. 어딘가에 찾은 거야. 또 이렇게 막 헤매게 찾았대. 근데 이게 눈에 보였대. 발화지연 시간. 내가 이제 발화지연 시간이 뭐냐면 발화점에 도달한 후 불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발화지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100도씨의 발화점이 100도씨다. 발화점이 100도씨 물질이 있다. 100도씨에 도달했다 그래서 바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불이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 그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발화지연 시간인데 발화점이 높을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진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발화점이 발화지연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발화지연 시간이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왜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 간 거야. 또 상상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일단 내 책에 발화지연 시간이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책에 적혀 있기도 하고 아까 이런 내용을 내가 했거든. 여러분들 뭐 이 간부후생 다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우리가 좀 배우는 게 개론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게 약간은 편집하고 잘라가지고 예의 부분을 삭제한 상태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발화지연 시간이 발화점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왜 안 그런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설명만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발화지연 시간은 뭐에도 영향을 받는데 발화점에 반비례해서 발화점에도 영향을 받지만 뭐에도 영향을 받냐면 뭐에도 영향을 받아? 활성화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할 거면 기술사 해야지. 그냥 우리는 발화지연 시간도 기출이 안 난 거야. 좀 과한 거야. 여기 내용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발화지연 시간이 한 가지 지금 발화점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인 내용. 근데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뭐에 영향을 주겠어? 발화점에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발화지연 시간도 발화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상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생각하는 게 좋아. 특히 심화 과정 때 배운 내용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답은 항상 기본 과정에서 확실하고 명제해서 심플하게 주려고 하는 거지. 발화점, 착화점, 자연 발화점, 발화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다라는 내용. 연소점, 화재점 동의어고 인화점, 자연 발화점, 유도 발화점 동의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의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좀 심플했는데 이 두 개를 좀 헷갈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뭘 생각하는지 이 기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내가 고민해야 될 건 가장 기본이다. 심화 때 나온 걸 너무 짱돌을 많이 굴리면 달나라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생각했구나. 그래서 약간 늦게 질문 받으면서 해설 강의한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뭘 고민했는지를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맞추긴 했는데 이걸 고민했다. 혹은 틀렸는데 이걸 고민했다. 맞은 놈이든 틀린 놈이든 이걸 고민 많이 한 친구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건 이게 확실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났나요?
다 끝났네요. 이렇게 21번까지 내용을 저희가 질문한 내용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한 건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내용은 달리 말해서 아무리 우리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20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기에서 무조건 물어볼 거니까 순한맛 혹은 기본수에서 다뤘던 내용들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짱돌을 굴릴 때 국어력은 필요하고 약간의 여유분은 필요하고 생각을 깊게 할 때는 기본기에서 깊게 해야지 심화 강의 때 한 내용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난법은 폼에 맞추고 안 보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보라고 했던 조문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맞출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근데 너무 양을 많이 팽창해가지고 다 못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도 본 것 같고 저것도 본 것 같아갖고 다 틀리면 그게 더 억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일단 고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더 개인적으로 제가 풀어드리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남기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